그래서 이제 이 직전 시간에 제가 이제 형식적 의미, 이제 실질적 의미 좀 나눠봤죠. 요거는 이제 좀 포함 관계로 보면 서로 그 어느 것도 포함 관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공통된 내용은 있어요. 공통된 내용을 이렇게 좀 그려보면 아마 이제 이런 모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운데 이제 공통된 부분 존재하는데 서로 그 어느 것도 서로 포함하고 포함하는 관계는 절대 아니다. 이거 좀 그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형식적 의미의 이제 해양 경찰을 하는 것은 뭐가 중심이야? 뭐가 중심이야? 경찰 신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라고 하는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이제 형식적인 의미의 이제 경찰을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가 포함된다 했습니다. 크게 하나는 권력적 작용과 하나는 비권력적 작용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업무 중에 이제 공통된 것을 보아하니까 뭐가 공통됩니까? 명령 강제를 하는 사람이 포함되죠. 그래서 요걸 아까 전문한다 했어요. 권력적 작용을 한다 했잖아. 맞죠? 그래서 이제 분명히 가운데 이렇게 이제 권력적 작용이라고 하는 행위는 포함되겠다. 근데 형식적인 의미의 이제 해양 경찰은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 경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가 있겠다?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하고 있다. 어떤 의미의 해양 경찰이? 형식적인 의미의 해양 경찰이. 알겠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 경찰은 주로 작용적인 거. 여기서 말하는 작용적이라 말하는 것은 뭡니까? 누군가한테 명령한다. 누군가한테 이제 강제한다.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권력적 작용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근데 요 권력적 작용을 하는 형식적 경찰도 있겠지만 여기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렇게 이제 경찰이 아닌 신분도 명령 강제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경찰 신분이 아닌 사람도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히 형식적인 의미의 해양 경찰, 그다음에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 경찰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서로 같은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어느 하나가 이렇게 포함하는 관계는 절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좀 여러분들이 숙지를 좀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정리 좀 해봤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대부분이에요. 요게 다인데 여러분 이제 이론서 가가지고 서로 이제 좀 비교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요. 형식적인 의미에 포함되는 내용들,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의미에 포함되는 내용들 분명히 대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구분하는 게 우선 첫 번째 임무예요. 알겠죠? 자, 할게요. 이 형식적인 의미의 이제 경찰 볼게요. 1번 보면, 개념 보겠습니다. 해양경찰 기관에 배분되어 있다. 기관에서 하는 일들은 반드시 어떤 신분을 가져야 돼? 경찰은 신분 가져야 돼. 그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라는 신분을 갖고 내가 이제 행해지는, 동그라미, 모든 해양경찰 활동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해양경찰 활동이라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뒤에 또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해양경찰 활동은 뭘 말한다? 바로 요 두 가지를 말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해양경찰 하는 모든 업무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된다. 하나는 뭐 권력적 작용, 또 하나는 비권력적 작용을 말한다. 그래서 경찰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명령 강제할 수 있는 상황 또는 이제 서비스적인 업무, 요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내용이 바로 형식적인 의미의 해양 경찰이 되겠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이런 업무는요, 어때요? 시대에 따라 변천됐죠. 그죠? 옛날에 해양 경찰이 이런 서비스 업무를 아주 먼 옛날에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그죠? 맞죠? 그래서 이런 업무는 어때요? 시대가 바뀌어옴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바뀝니다. 그죠? 아까 제가 바로 위에 개념이 있는데 뭐 사회 목적적, 국가 목적적 이런 것도 있죠. 이게 바로 시대 변천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된 겁니다. 맞죠? 시대에 따라서 경찰이 하는 업무는 어떻게 된다? 조금씩은 달라진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그 내용이고, 우리가 이제 국가에 따라서도 어떻게 됩니까? 달라요. 그죠? 국가에 따라서도 해양경찰이 하는 업무는 좀 다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해양경찰이 하는 업무와 나중에 이제 여러분 뒤에 가서 미국 해양경찰, 일본 해양경찰이 하는 업무들 좀 비교를 할 겁니다. 나중에 비교 해양경찰 파트에서 배울 건데 조금씩 달라요. 그죠? 뭐가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뭐가 달라요? 법이 다르죠?
법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일들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까? 자, 간략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바다 위에 여기에 이제 위험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여기까지가 이제 도로 경계입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가 항로 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로 표지. 자, 우리나라의 해양 경찰은요, 이런 이제 항로 표지 관리까지는 하진 않아요. 알겠습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해양수산부 업무로 이제 소관을 밀고 있는데, 자, 다른 나라 가보면요, 다른 나라에 가면 뭐 일본이라든가, 자, 미국 가면 이런 항로 표지 관리 업무들을 일본 해양경찰이, 그다음에 미국 해양경찰이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비교가 되죠. 그래서 자, 각 국가들마다 뭐가 다르기 때문에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요거 이제 형식적인 의미의 해양경찰하는 것은 크게 자, 신분 중심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실정 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실제로 정해진 법에 의해서 하는 일들이 구분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면 되겠다. 알겠죠? 자, 그 밑에 이제 4번 갑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제도라는 게 뭐예요? 제도. 제도 뭐 정해진 거죠? 똑같은 개념이야. 법이다. 제도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해양경찰학 처음에 이제 총론 파트, 저랑 첫 번째 하는 시간, 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익혀야 될 개념은요. 이게 이제 학문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한자어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못 봤던,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생소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생소한 단어들 좀 많이 익숙해지게끔 하는 게 여러분들 첫 번째 임무예요. 단어가 이해가 안 되면요, 그냥 문장 자체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여러분들, 특히나 이제 요즘 세대들 같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영상 매체에 이제 많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글을 안 읽어요, 글을. 글을 안 읽어. 그래서 안타까운 게, 좀 잔소리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중요한 내용 같은 게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들 시험 관련해서, 뭐 공지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시험 어디서 본다든가,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딱 하루 있잖아. 시험 보는 날 같은 거, 시험 어디서 보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야 돼. 누구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안 읽어요. 그냥 남한테 그냥 주워 들으려고 합니다. 주워 들으려고 해. 나름 여러분들이 나가서, 실무 나가서요, 그렇게 하면 진짜 욕먹습니다. 욕먹어. 나중에 그렇게 나가서면 또 욕먹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직접 찾아보고 뭔가 좀 탐구하고, 다음에 직접 정말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챙기는 좀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 그게 첫 번째 잔소리고. 자, 두 번째는요, 글을 좀 읽어야 됩니다. 글을. 뭔가 이제 상부에서 상관이 이렇게 이제 명령을 줄 때, 자, 구두로 하는 명령도 있겠지만, 자, 서문으로 하는 명령도 많습니다. 자, 위에 청에서 내려오고 지청에서 내려오고 이렇게 이제 명령들이 있는데, 그걸 잘못 읽어서 딴짓글을 해요. 딴 일을 합니다. 그럼 결국 고생하는 건 누구야? 본인이야. 본인 자신이야. 한 번 했던 거 또 다시 해야 되니까. 맞잖아요. 그런 업무적인 내용들조차도 다 글로 돼 있고 서문으로 돼 있는데, 서문을 못 읽다 보니까 서문이 같은 글을 읽고도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난독증이 나죠. 그러니까 요즘 세대 같은 경우 이제 난독증이 좀 심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올리는 공지사항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도 잘 읽고 여러분들이 좀 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지사항을 잘못 읽었을 때 오롯이 여러분들, 그런 책임이 여러분들이 좀 물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자, 그런 연습들을 좀 시켜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어딜 가든 사회는 존재하고, 어느 조직을 가든 규칙은 존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이런 규칙에 좀 익숙해져 있고, 다음에 이제 글 읽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져 있을 때, 또 다른 해양경찰이라는 조직 안에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 것들이다. 그런 마음가짐을 좀 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면접에서 그런 것들을 거릅니다. 그런 것들. 요즘 너무나 해양경찰이라는 조직이 들어와서 적응하지 못하고, 또는 이제 뭐런 이기적인 행동들 때문에, 남한테 피해 주는 행동들 때문에, 자, 그런 친구들 때문에 이제 그 조직 자체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에서 그런 친구들을 걸러내려는 이런 시도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체가 이미 이제 경찰이라고 하는 직업 자체를 가지려고 마음 먹었으면 직업관 자체가 머릿속에 좀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업관이. 자, 누군가를 구하고 누군가를, 자, 우리나라 치안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직업입니까?
그런 직업관 없이 들어간 직업은요, 그냥 단지 내 생계를 위해서, 단지 내 돈을 위해서 들어간 직업은요, 얼마 못 버팁니다. 그냥 자체가 힘들어요. 그냥 돈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1차적인 목적은 우선 합격이잖아요, 합격. 그죠? 합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치관을 어느 정도 조직 생활은 어떻게 했을 때 잘 구성되는가, 잘 굴러가는가 그런 것들 연습을 좀 해야 된다고요. 자, 아마 여러분들 군대 생활 이후로 여러분들이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개인적인 생활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만의 이기적인 방식들, 나만의 이제 이런 남한테 피해 주는 방식들을 많이 좀 몸에 좀 배어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그런 연습을 해야 면접에 가서 퇴짜 맞는 일이 없겠다. 그렇게 이제 단편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꼰대 돼간다는 것이 별거 없어요. 내 아랫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지적만 해도 요즘은 꼰대 취급을 받는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단순히 생각해보면 그런 꼰대가 여러분들 면접관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꼰대들 눈앞에 여러분들이 그 꼰대들 마음에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의 가치관, 그런 사람들의 생각 기준에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맞출 수 있어야 되고 그 조직에 들어갔을 때 내 눈높이를 좀 맞출 수 있어야지. 내가 조직을 변화시키는 힘든 거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구시대적인 또는 잘못된 그런 관습 같은 경우는 당연히 뜯어 고쳐야 맞겠지만 맞죠? 그게 아니고서 조직을 잘 굴러갈 수 있게 하는 규칙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내가 그 조직에 내 습관을 맞춰야 되는 게 그게 올바른 도리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해양경찰이라는 조직 안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들어갈 마음가짐을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합격을 위해서라도. 알겠습니까? 어차피 자기 본인을 위해서입니다. 자기 본인을 위해서.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고. 아시죠? 어디까지 했죠? 자, 어디 읽다 말았습니까? 4번 맞나요? 4번? 맞아요? 4번 갑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상 의미의 이제 경찰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찰은 뭘 가지고? 실무상? 신분을 가지고. 경찰 신분을 가지고. 경찰 실무상. 그죠? 자, 4번 갑니다. 자, 내용 불문하고 내용 불문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내용 불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든 걸 다 포함한다는 얘기야. 모든 걸 다 포함하니까 어때요? 내용 불문이죠. 그죠? 그래서 내용 불문, 뭐에 근거한다? 실정법에 근거한 자, 모든 행위를 말하겠다. 그런 것들이 바로 자, 형식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이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 옆에 가서 자, 어떤 것들이 바로 이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인지 보겠습니다. 자, 보면요. 첫 번째 중요한 문구 나오죠. 자, 여기 이제 치안 유지를 위해서입니다. 간단히. 그죠?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자, 위험 방지를 위해서, 치안 유지를 위해서 자, 뭘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자,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군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일반 통치권은 자,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직 전체를 말하겠는데 한 90% 정도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국민을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죠? 자, 일반 국민들한테 뭘 합니까? 명령, 강제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그 성질 위주로 또는 이제 작용 위주로.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자, 이 실질적인 의미의 자, 경찰이 되겠다. 자, 그래서 2번 보면요. 요거는 나라마다 어때요? 비슷합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경찰이 하는 업무 중에 자, 요거 명령 강제하는 거 다 똑같죠. 그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대비가 되죠. 요거는 나라마다 같다 다르다? 요거는 다르다. 뭐가 다르기 때문에?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법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치안 유지를 좀 베이스로 해놓고 하는 일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자, 요 치안 유지 또는 이제 명령 강제로 하는 상황은 어느 나라를 가든 다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를 가도 다 똑같다. 자, 여기 이제 자, 2번 내용이었고. 자, 3번 갑니다. 요거는 자, 이제 우리가 자, 학문상 또는 이론상 개념이라는데 과연 자, 경찰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죠? 요거는 아까 위에서 이제 바로 위에서 배웠던 개념, 뭐 협의 행정경찰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경비경찰이라든가 보안경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먼 옛날부터 학자들이 고민해와서 이렇게 이제 세분화시켜 놓은 것들, 그 내용들이 바로 이제 실질적인 업무 해양경찰이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구분해 보면 요거는 이제 실정법상의 개념이라고 해도 무방하고 요거는 이제 학문상의 개념.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정법상의 개념, 요거 이제 학문상의 개념.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려하는 단어가
자, 실질적이라 하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실정법이다 또는 자, 실무상이다. 요 단어하고 헷갈립니다. 실무상이다, 실질적이다. 요거 두 개 단어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실무는 우리가 이제 실무 나간다고 하면 뭘 말합니까? 실제 일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하는 일들을 이제 실무상을 하고, 자, 그런 하는 일들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어요?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실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면의 가치를 말하는 실질적. 그 내용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 단어에서 분명히 대비가 되는 게 형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껍질을 말하는 것이고, 다음에 이제 실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을 말합니다. 내면을. 내용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말하는 것은 뭘 말한다? 자, 명령 강제하는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실질적이라는 단어와 자, 실무상이라는 단어 분명히 좀 구분 좀 해야 되겠다. 요거 두 개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알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구분 좀 해주시고. 자, 그 밑에 이제 구별 기준 보면요. 방금까지 다 했던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조직 중심이다. 신분 중심이다. 또는 자, 이제 실정법 중심이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계속 했던 말입니다.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의미의 이제 경찰의 이제 구분 기준은요. 자, 뭐 중심입니까? 작용 중심이죠.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작용은 무슨 작용을 말해요? 자, 일반 통치권을 가지고 이제 명령 강제하는 작용을 말하겠다. 그죠? 자, 그 밑에 이제 사례 봅니다. 사례는 별거 없어요. 그냥 권력적인 작용, 그다음에 이제 비권력적인 작용 이제 모두 포함하는 것들 말하는데, 자, 우리가 해양 경비 업무 있죠. 해양경찰 하는 업무 중에, 그죠? 자, 두 번째 뭐 구조 안전도 있고, 다음에 이제 범죄 수사도 있고, 다음에 이제 정보 활동도 있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서비스 업무까지, 자, 모두 이제 포함하는 것들,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정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해양경찰 하는 모든 업무들,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예시가 되겠다, 사례가 되겠다. 자, 옆에 가세요. 자, 실질적인 의미 보면요. 잠깐 중요한 의미가 되어 있죠. 경찰이 아닌 조직도 자, 뭐에 포함된다?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에 포함된다. 자, 이것도 이제 문제로 선지가 나옵니다. 경찰이 아닌 기관은 형식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에 포함된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경찰이 아닌 기관이, 그죠? 경호나? 경찰이 아닌 기관이, 자, 해양경찰의 의미에 포함되려면 뭐에 포함돼야 돼? 실질적이 돼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이 대비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A면 B, B, 이렇게 손바닥 뒤집기만 해도 문제가 그만그만 만들어져요.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예를 아까 이제 들려드렸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죠. 뭐 세관 단속이라든가, 자, 어업 단속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쯤은, 배라든가 비행기 한 번쯤 타봤죠. 우리가 이제 항상 그 공항 검색대를 나옵니다. 맞죠? 혹시나 이제 뭐 잘못된 물건을 갖고 나지 않았는지. 거기 이제 경찰 있는 거 봤어요? 못 봤죠? 그 세관 공무원들입니다. 세관 공무원들. 그래서 이제 뭐 밀수는 하지 않았는지. 그죠? 자, 그런 것도 뭐 무슨 업무야? 단속 업무잖아. 그죠? 그래서 세관이라든가, 또 이제 어업 단속이라든가, 그 이제 회사면 회사, 바다일, 자, 어업 단속이라든가, 또 이제 위생, 산림, 경찰 등. 그죠? 그래서 경찰이 아닌 기관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자, 무슨 경찰이다?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이 되겠다. 네, 정리하시고. 자, 그 밑에 이제 성질 갑니다. 자, 그때 대비된 내용인데, 자, 성질 형식적 의미의 해양경찰 보면요. 자, 다른 행정기관은 형식적 의미의 해양경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방금 제가 이제 선지로 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경찰기관, 다시 이제 다른 행정기관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어느 거야? 자, 실질적이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죠?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보면요. 아까 제가 이제 이런 형식적인 의미의 해양경찰 업무는 어디에 명시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실정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했죠. 자, 그런 실정법에 예시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해양경찰은 어떠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들이 뭐 정부조직법이라든가, 또 해양경찰법이라든가, 또 이제 해양경비법이라든가, 또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런 것들이 있겠다. 자, 이런 법들은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또 귀에 박히도록 배웁니다. 그죠? 자, 이런 예시들이 있다는 것만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자, 이런 자, 법에 의해서, 실정법에 의해서 자, 경찰이 하는 업무가 규정된 것은 무슨 내용이야? 형식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이 되겠다. 여기까지 정리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넘어가세요. 자, 실질적인 의미의 경찰의 자, 성질 볼게요. 아직 안 넘어갔어요. 3페이지 그대로입니다. 자, 옆에 넘어간단 말이야. 옆에 가서 자, 실질적인 의미의 경찰의 자, 성질 1번 보면요. 1번은 자, 기관에 관계 있다 없다. 실질적 의미는 기관 상관없다 그랬어요. 경찰도 포함되고
일반 행정기관도 포함되니까 이건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없는 거야. 그죠? 어떤 기관이 됐든 간에 뭐만 하면 돼? 명령 강제라는 작용만 하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기관 관계 있어 없어? 없어. 그죠? 자, 경찰이 됐든 간에 그냥 어떤 일반 시청 공무원이 됐든 간에 뭐만 하면 돼? 명령 강제라고 하는 작용만 하면 돼. 그래서 기관 상관이 있다 없다? 기관 상관없이 뭐만 신경 쓰면 돼? 작용만 신경 쓰면 돼.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작용만 신경 쓰면 되겠고. 자, 아무튼 이제 2번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용은 제가 뭘 말했습니까? 권력적 작용만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작용은 뭘 말한다? 바로 권력적 작용을 하는 명령 강제하는 사항을 말하겠다. 자, 기억하시고. 자, 아무튼 이제 3번 갑니다. 3번 가보면, 자, 사회 목적적, 다음에 이제 소극 목적적이 나오는데, 아까 배웠던 내용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치안 유지라고 하는 것은 국가 목적적, 다음에 좀 써볼까? 반복했던 내용인데. 자, 요 둘 중에 치안 유지 목적, 사회 질서 유지는 어디야? 요거죠? 그죠? 자, 우리 이제 내무행정 한다 했습니다. 자, 요 두 개를 다시 세분하면 첫 번째 이제 소극 목적이 있고, 다음에 이제 적극 목적이 있죠? 자, 글씨가 이상하네. 그래서 적극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찰 행정은 어디야? 소극 목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적극 목적이라고 하면 틀리고, 국가 목적이라도 틀리겠다. 알겠습니까? 자, 그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의미의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한다? 자, 소극 목적이고, 다음에 이제 사회 목적적 의미의 행정을 말하겠다. 알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선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은 자, 국가 목적적 행정을 말한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겠다. 그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적극 목적의 행정을 말하겠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자, 아주 이제 세세한 내용까지 제가 정리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여기까지 하시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이제 관계를 보면 아까 이제 제가 뭐 벤 다이어그램이라죠. 요거 이제 그랬던 내용이 쭉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실질적인 의미, 그다음에 다시 요거 이제 형식적인 의미, 자, 실질적인 의미로 구분을 해본다면 분명히 이제 가운데 공통된 내용이 있는데 서로 포함 관계는 아니라고 했죠. 그죠? 자, 그게 이제 바로 자,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일반 행정기관 나오면 어디로 가야 돼? 실질적이 형식적이야. 실질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경찰 작용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자, 형식적은 아니다. 그 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만 기억합니다. 자, 일반 행정기관 나왔어. 둘 중에 어디로 가야 돼? 실질적으로 가야 돼. 그런데 형식적으로 말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 경찰은 신문이 필요하겠다. 그죠? 이것만 잘 구분해 주시고. 자, 2번 갑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형식적인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인 의미의 경찰은 서로 포함 관계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공통된 사항은 있겠지만 서로 누가 하나가 다 잡아먹듯이 이렇게 이제 포함 관계는 아니란 겁니다. 알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 아마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울 거예요. 처음에 이제 좀 받아들이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좀 공부하신 방법은 무작정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 학습했던 내용을 베끼지 말고 사고에서 직접 적어보세요. 정리를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하고 정리한 것과 그다음에 무작정 베끼는 것은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해양경찰학을 공부하는 방법은 특히나 이렇게 이제 서로 비교가 되는 내용들이 났을 때 서로 두 개를 잘 비교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를 얼마나 잘 나누는가, 그게 여러분들 해양경찰학을 시험을 잘 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알겠죠? 그죠? 자, 아무튼 이제 3번 보면요. 전통적 의미, 현대적 의미, 요거는요. 자, 해양경찰학에서는 좀 비주류에 속한 내용으로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6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심도 있게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자, 넘어가고. 자, 아무튼 이제 4페이지 4번 가서요. 자, 경찰의 분류 볼게요. 요것도 이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정리 좀 할까요? 자, 우리나라에 이제 3권 분립을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해양경찰이라고 하는 조직은요, 어디에 속합니까? 저 행정부에 속합니다. 그죠? 국가기관이잖아. 그죠? 행정부에 속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삼권 분립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경찰, 즉 경찰 신분으로서 자 사법부에 어느 정도의 좀 관여를 하긴 합니다. 그죠? 자 어떤 업무를 할 때? 그렇죠. 자 수사 업무를 할 때. 알겠습니까? 그죠? 수사 업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사법부에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재판 과정을 여러분이 사법적인 절차로 볼 수 있겠는데, 재판이 열릴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뭘 도와줘야 됩니까? 수사 과정을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런 보조적인 업무까지 이렇게 이제 사법적인 절차가 바뀌겠다. 그래서 자 해양경찰이 관여하고 있는 이렇게 이제 행정경찰과 이제 사법경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에서 삼권 분립에 의한 분류가 되겠죠. 그죠? 자 첫 번째 봅니다. 자 삼권 분립에 의해서 자 행정경찰과 자 사법경찰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도 서로 대비가 되는 내용이죠. 이렇게. 그죠? 자 딱 개념이 이렇게 두 개 있는 거는 위아래 비교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행정경찰 보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행정경찰은 자 주로 이제 사회 목적적 행정을 말하겠다. 그죠? 그래서 사회 목적적 행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질서 유지를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자 1번 보면 자 질서 유지 및 자 범죄 예방이 자 행정경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 경찰을 말합니다. 자 일반 경찰의 자 행동 거지를 말하겠고, 그래서 이제 행정부에 속하니까 자 행정부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겠죠. 자, 그걸 말합니까? 행정법규를 준수를 좀 해야 되겠다. 자, 세 번째 보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자, 이렇게 이제 질서 유지는 결국 형식을 말합니까? 실질을 말합니까? 실질을 말하죠. 그래.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명령 강제로 하는 성질 위주로 구분했던 것은 형식적이 실질적이야? 실질적이죠. 자, 1번과 3번 내용이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자, 1번이 곧 3번 내용이 3번, 1번 내용이야. 똑같은 내용이야. 그죠? 자, 그 밑에 이제 사법경찰을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법경찰을 하는 것은요, 나중에 이제 재판 과정이 열리고, 재판 과정이 열릴 때까지 뭘 도와줘야 돼요? 수사라고 하는 업무를 도와줘야 돼요, 경찰이. 그죠? 그래서, 자, 형사사법권의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재판을 열어가는 과정 중에 뭐 형법이라든가 형소법이라든가 이런 법률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형사사법 절차랍니다. 그죠? 그래서 재판 열어가는 과정, 그래서 형사사법 절차라는데, 형사사법 절차상에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죠? 자, 두 번째 보면요. 자, 그 내용이죠. 자,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이제 적용되는 법규 다르죠. 그래서 아까 이제 행정경찰을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자, 행정법규가 적용이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자, 사법경찰을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아까 이제 형사소송법이 이렇게 이제 절차적인 내용으로 적용된다. 자, 밑에 이제 세 번째, 뭐 똑같죠? 자, 형식적인 의미의 경찰이 바로 이제 사법경찰이 되겠다. 아까 이제 구분했는데, 다시 한번 구분해볼까요? 아까 이제 사회 목적적 행정과 그다음에 이제 국가 목적적 행정이 있었죠? 그래. 국가 목적적 행정에는, 자, 외무, 자, 다시. 자, 외무, 자, 재무, 그다음에 군사, 그다음에 이제 사법행정까지 들어간다고 있습니다. 사법행정이니까 어디에 속하는 거야? 자, 국가 목적적 행정, 즉 형식적인 의미에 자, 포함되겠다. 자, 이런 내용이 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발동 시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미리 예방하느냐? 이미 이제 발생하고 나서 진압하느냐? 뭐 사전 또는 사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동 시점에 따라서 자,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권력적, 비권력적 작용한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없고, 그다음에 이제 진압 경찰도 우리 이제 발생된 범죄에 따라서 발생된 범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진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진압 경찰이 되겠다. 자, 이제 권한과 책임이 자,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자, 국가 그리고 이제 자치 경찰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그죠? 자, 이미 이제 육경 같은 경우는 구분이 됐죠. 자치 경찰제로. 그죠? 자, 해경은 나중에 뒤에서 변경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겠다. 그죠? 그래서 자, 국가경찰은 자, 국가에서 이렇게 이제 책임지고 관할합니다. 그죠? 자, 지방경찰은요. 자, 시도경찰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자, 지방자치제에서 그죠? 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이제 소관을 책임과 이제 모든 소관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국가경찰은 국가가 관리하는 거. 다음에 이제 자치경찰은 이렇게 이제 지자체를 하죠. 자, 지자체에서 이제 맡아서 이제 관리하는 거. 이렇게 이제 책임 또는 이제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 구분되겠다. 자, 질서봉사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질서는 뭘 말합니까? 명령 강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무슨 절차를 거쳐야 돼요?
명령하고 강제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권력적 작용을 말하는 거이고, 그다음에 이제 봉사는 뭘 말합니까? 영어로 이제 서비스를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비권력적 작용을 하는 것을 바로 이제 봉사 경찰 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위의 정도에 따라서 자, 평시 경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 비상 경찰로 구분되게 하는데, 자, 평시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이제 평상생활, 그죠? 자, 일상생활 때 유지되는 것이 이제 평시 경찰.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면요, 자, 경찰은 군에 소속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전쟁과 같은 이런 이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자, 비상해양 경찰로서 자, 군법을 적용한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고, 자, 국가경찰, 자치경찰, 자, 책임과 이제 소재에 따른 분류는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이제 해양경찰에서는 심도 있게 나올 만한 내용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자, 해양경찰이 지방자치로 이렇게 이제, 지방경찰로 구분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자, 육경은 이미 이렇게 구분됐죠. 자치경찰제로. 그래서 이제 육경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심도 있게 나올 수 있으나, 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훑어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죠? 자, 우선 표를 보시면, 아까 이제 의의에 관한 내용은, 자, 국가경찰, 자치경찰은요, 여러분 아까 그 위에서 봤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권한이 국가에 있으면 국가경찰. 다음에 이제 지자체로 이렇게 이제 권한을 줬어요. 야, 네가 경찰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게 뭡니까? 자치경찰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비교될 내용이 이제 이런 장단점이에요. 각각의 장단점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국가경찰을 보면, 자, 국가에서 관리하잖아. 그죠? 자, 국가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전쟁과 같은 이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지도자가 한 명일 때 좀 유리하잖아. 이런 이제 그 명령 같은 거를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맞죠? 그죠? 근데 이렇게 분리돼 있을 때는 명령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1번 내용이 자, 국가경찰에 관한 내용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강력한 법 집행이 가능하고, 다음에 비상시 유리하다. 이런 내용이 있고, 자, 2번 연결된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이제 명령 통제를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모든 명령이 하나죠. 그죠? 통일화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야. 자, 그리고 또 연결된 내용이 자, 3번 타 기관과 자, 업무 협조가 유리하다 이 말도요. 자, 모든 기관은 국가에 소속돼 있죠. 그죠? 그래서 국가에서 야, A, B 너희 둘이 협력해라. 그리고 A, C 너희 협력해라. 이렇게 기관끼리 협력 관계가 유지하기가 좀 쉽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이제 4번 보면요. 자, 국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자, 전국적인 자료 취합하기도 좀 쉽고, 그죠? 그리고 이제 5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야, 니네 동네는 좀 내가 좀 보기 싫은데 예산 이것만 줄게. 니네 동네는 좀 이쁘니까 내가 예산 이거 줄게.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관리할 때는 이렇게 이제 다 똑같이 균등한 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 자, 이런 내용이 있고. 자, 자치경찰가 보면요. 자, 장점에 자, 1번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자, 각 지방의 특성에 적합한 경찰 행정을 할 수가 있겠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여기가 전라도고, 다음에 이쪽에 뭐 강원도가 있겠고,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부산이 있습니다. 맞죠? 그 지역에 이제 특색이 좀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전라도 같은 경우 이제 섬을 많이 끼고 있고, 이렇게 이제 해안가에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충청도 같은 경우는요, 자, 내륙 지방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라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뭐 바다를 통한 다음에 뭐 밀수입, 밀수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동네고, 다음에 이제 충북 이런 동네는 내륙 지방에 존재하기 때문에 바다를 통한 범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렇게 이제 지역마다 특색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 그 지역 특색에 맞는 경찰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 것도 예시가 될 수 있고. 다음에 이제 2번 갑니다. 자, 2번이 연결되는 내용인데 그 지역에 맞게끔 경찰권 행사한다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인권 보장과 민주성이 보장된다. 즉, 그 지역 주민들 눈치를 살피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그 지역의 주민에 맞게끔 자, 경찰권 행사한다. 그래서 이제 인권 보장과 민주성이 보장되기 쉽겠다. 반대로 이제 국가경찰 같은 경우는 자, 국가에서 하란 대로 해 이렇게 밀고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반대점이 이런 차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3번이 또 연결된 내용이에요. 그 지역 주민에 맞게끔 조금씩 변형시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 경찰 조직의 운영과 개혁이 용이하다. 그 지역 주민에 맞게끔 조금씩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자, 1번, 2번, 3번 모두 연결된 내용이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각기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연결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세요. 자, 6페이지 오면 자, 해양경찰의 임무가 쭉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양경찰의 여기서 말하는 임무는요, 자, 실정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임무를 말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령상에 자, 해양경찰이 어떤 임무를 하는가, 그래서 자, 그 해양경찰이 하는 임무를 적어놓은 실정법들이 자, 되게 이제 크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수많은 법들이 있는데, 카메라 좀만 들어볼까? 좀 안 나오네. 그래서 해양경찰의 임무라고 하는 건요, 저희 가장 이제 궁극적인 임무인데, 아까 제가 요 문구는 계속 배운다고 그랬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제 계속 나오니까 한번 좀 읊어보게요. 자, 사회공복의 안녕과, 그죠? 사회공복의 안녕과, 그 다음에, 자, 질서 유지를 위한 무슨 방지야? 위험 방지죠. 여러분들이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배워야 되겠다, 이번 시간에.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요 세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게 경찰의 이제 궁극적인 이제 업무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그 내용이 이제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자, 범죄 수사도 하죠. 그죠? 범죄 수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이제 서비스 업무도 합니다. 맞죠? 지금 이제 6페이지 하고 있어요. 6페이지 맨 위에. 자, 6페이지 맨 위에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6페이지 맨 위에 이제 서비스 업무까지 하는 게 바로 해양경찰 하는 업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것들이 명시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제 실정법에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겠다. 그래서 정부조직법 여러분들이 잠깐 뒤에서 변령인데, 정부조직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제 정부가 이렇게 소관, 자, 이런 부처가 존재하고 이런 부처들이 이제 이런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제 만들어진 게 정부조직법이에요. 그죠? 자, 우리 이제 해양경찰은요, 위에 이제, 자, 해양수산부라고 하는 부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그 부처의, 자, 외청으로 이렇게 이제 해양경찰이 존재하는데, 자, 해양수산부의 일원으로 우리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조직법상에, 자, 해양경찰이 하는 일들을, 자, 뭐라 명시하냐면, 자, 해양에서의 경찰과 오염방제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해놨습니다. 딱 거의 한 줄 남짓 두 줄로 이렇게 명시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해양경찰이 하는 업무를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거죠. 해양에서의 경찰과 오염방제 업무. 그죠? 근데 해양경찰이 하는 모든 업무를 여기서 명시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개괄적이고 포괄적으로 이제 명시를 좀 해놓은 거잖아. 그래서 자, 그 밑에 이제 해양경찰법이라고 하는 자, 해양경찰 조직법이 존재합니다, 또. 그래서 이제 해양경찰 조직법에서 자, 이러이러한 업무를 합니다라고 좀 더 자세하게 표시해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나중에 이제 조직법이 뭐냐라고 좀 배우겠지만 이것도 이제 해양경찰이 하는 업무를 그냥 포괄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해양경찰이 하는 업무를 여러분들이 이제 해양경찰법을 보면서 좀 같이 보자면 자, 이로서 6페이지야. 자, 해양경찰법 제14조 1항이죠. 자, 1항이 이제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자, 해경은, 자, 수색구조 업무도 하고, 다음에 연안 안전관리 업무, 그리고 이제 선박 교통관제 업무, 자, 경비 업무, 자, 대간첩 대테러 업무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항 보면요. 자, 범죄 예방 진압 수사. 자, 세 번째 이제 정보 수집, 이런 정보 업무들. 자, 세 번째 이제 오염 방제 업무들.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명시해놨죠.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어떻게 수행한다라고까지는 안 나왔잖아. 자세하게는 안 나왔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 조직법이라고 합니다. 조직법. 그래서 이 조직법의 특성은 자, 이런 조직이 자, 이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제 이 조직이 하는 업무는 그냥 대강 이렇게 정해놓은 게 바로 조직법이라 할 수 있겠다.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위에 자, 해양경찰법 다시 14조 가서 1항 보면요. 1항 이제 두 번째 줄에 경비 한번 동그라미 쳐볼래요? 경비. 그러면 경비라고 하는 업무는 해양경찰이 하는 수많은 업무 중에 하나잖아. 맞죠?
해양경찰 수많은 업무를 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 말했듯이 뭐 연안 안전관리 업무도 하고, 다음에 이제 오염 방지 업무도 하고, 정말 많은 업무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 뭐야? 경비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자, 그 경비 업무와 관련해서, 야, 경비는, 해양경찰이 하고 있는 경비는 이렇게 정확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행합니다. 라고 이제, 자, 요 법에서, 해양경비법에서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죠? 자, 이런 법들을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 작용법이라고 합니다. 작용법. 자, 우리가 이제 해양경찰 작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양경찰 업무는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 해양경찰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실무적인 내용으로 정말 정확하고 깊게 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작용법이라는데, 자, 그 수많은 업무 중에 하나, 즉, 해양경찰 경비에 대해서, 자, 경비는 이렇게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안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체포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납포를 합니다. 이런 절차들이 어디 명시되어 있다고요? 경비법에 명시되어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해양경찰이 한 업무들을 이렇게, 자, 크게는 포괄적으로,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제 명시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실정법이라고, 자, 실정법에 의해서 해양경찰의 임무가 정해져 있다. 좀 뭔가 감이 옵니까? 그죠? 그래서, 자, 각각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해양경찰법 제14조, 다음에 이제 경비법 7조, 다음에 이제 경직법이랍니다. 앞으로,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제가 이제 경직법이라고 좀 약칭으로 좀 부를게요. 그죠? 자, 경직법 제2조상에 이렇게 이제 경찰이 하는 업무들, 자, 또는 해양경찰이 하는 업무들이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 뒤에서, 해양경찰법은 따로 배우고, 다음에 해양경비법도 따로 배우고, 다음에 이제 경직법도 따로 다 배웁니다. 그때 다시 보도록 하고, 여튼 이제,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해양경찰이 하는 업무는 이렇게 실정법상이 명시가 되어 있구나. 자, 그 정도만 좀 받아들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면 하고. 자,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자, 해양경찰이 하는 업무는, 요게 이제 가장 궁극적인 업무가 되겠는데, 가장 1번 업무가 뭐야? 결국에 치안 유지하나? 치안 유지를 좀 길게 풀었으면 어떻게 된다고? 사회 공공의 안녕과, 두 번째 질서 유지를 위해서, 세 번째 위험 방지를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궁극적인 업무고, 자, 두 번째 이제 그 사법 경찰로서 이제 사법부의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범죄 수사라는 업무도 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서비스 업무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업무를 실정법에 의해서 이제 명시됐기 때문에 실정법에 의해서 이제 그런 업무를 펼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자, 이거 이제 사회공공의 안녕이 뭔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죠? 사회공공의 안녕. 자, 7페이지 나오죠? 자, 공공의 안녕과, 자,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가 여기 이제 경찰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다. 자, 밑줄 쳐놓고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야 돼요. 그죠? 방금 봤다시피, 자, 요 업무가 첫 번째고, 자, 두 번째가 범죄 수사. 그죠? 범죄 수사 업무. 자, 세 번째가 서비스 업무가 있는데, 자, 요 세 가지 중에, 자, 경찰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는 뭐야? 요거잖아. 요 1번이 일빠따. 그죠? 아주 궁극적인 업무라고. 알겠죠? 요게 이제 궁극적인 업무가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안녕이 뭔지, 다음에 이제 질서가 뭔지, 자, 위험이 뭔지 여러분들이 이제 세세하게 좀 배우게 됩니다. 아마 이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우면 좀 어려울 거예요. 알겠죠? 그래. 자, 그럼 이제 안녕 보겠습니다. 안녕. 자, 안녕은 자, 안정. 자, 이런 표현과 똑같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자, 여러분들 이제 안녕하시냐? 자, 부모님 안녕하시냐? 이렇게 이제 어떤 표현 써요? 부모님 잘 계시느냐? 이런 표현 쓰이잖아. 그죠? 여러분들 인사할 때 어떻습니까? 안녕이라 하잖아요. 그죠? 잘 있냐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자, 안녕이라 하는 것은 뭘 말한다? 안정을 말하겠다. 그죠? 그래서 자, 국가가 좀 안정되려면 뭐가 존재해야 돼요?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질서는 정정할게요. 여기 좀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가 좀 안정되려면 자, 뭐가 필요하다? 법이라는 자, 체계가 필요합니다. 맞죠? 자, 법을 만들어 놓고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질서를 좀 유지 좀 시켜야 되겠죠. 또는 안녕 좀 시켜야 되겠죠. 안정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서 말하는 안녕은 자, 법 체계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 체계는 바로 자, 성문법상의 자, 체계를 말하겠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모르는 게 나오죠. 성문법이 뭔데요?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 법의 체계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배우게 되는데 카메라 좀만 돌려주고.
자, 우리가 이제 법 체계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구분됩니다. 그죠? 자, 성문법과 이제 부문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문이 이제 그 문자할 때 문입니다. 진짜 구를문이야. 문서가 돼 있다 표현하잖아. 맞죠?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이룰 성자로서 자, 문서가 돼 있는 법을 바로 이제 성문법을 하겠다. 그래서 자, 성문법의 최상위에 있는 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 헌법 있죠. 그죠? 자, 헌법 밑에 우리가 자, 법률.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법률에 위임받은 자, 명령 등이 바로 이제 성문법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죠? 문서가 돼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성문법이고. 다음에 이제 불문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뭐 판례법이라든가, 그죠? 뭐 관습법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조리라든가. 자, 우리가 이제 문서화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마땅히 지켜야 될 관습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어느 동네에 가면 그 동네에서 이례적으로 해왔던 것도 있죠. 그건 이제 관습법이랍니다. 또는 이제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계속 이제 뭐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 통상 우리가 이제 1년이면 1년 비슷하게 좀 때리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판례법이라는데, 여튼 그런 것들이 문서화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사회 통념상, 우리 이런 표현 쓰잖아요. 사회 통념상, 아, 이 사람은 1년. 사회 통념상 우리가 이제 마땅히 해왔으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문서화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암묵적으로 약속을 해왔던 것들, 그건 무슨 법이라겠다? 바로 이제 불문법이랍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회 공공의 안녕은 안정을 말하는데, 요 안정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규칙이 있어야겠다. 자, 거기서 말하는 규칙은 뭘 말하겠다? 바로 성문법적인 규칙을 말하겠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 내용이 바로 자, 공공의 안녕입니다. 자, 우선 이제 의를 볼게요. 의 보시면 자, 공공의 안녕은 곧 법질서를 말합니다. 그죠? 자, 규칙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법질서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자, 법질서를 말하는데, 자, 니은 보면요. 자, 개인 또는 법익의 자, 불가침성을 의미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불가침은요, 우리가 이제 침략할 때 침입니다. 그죠? 자, 불가침이니까 침략이 가능하지 않게끔 하는 게 이제 불가침이죠. 그죠? 그래서 자, 개인이라는 건 나한테 침을 못 하는 거예요. 개인이 봐봐, 나를 그냥 길 가다가 막 때려요. 나를 침범한 거잖아. 맞죠? 그래서 나를 마음대로 때리지 못하게 뭘 만들어 놓은 거야? 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 개인의 권리를 침범하지 못하게끔 만든 게 바로 자, 성문법적인 규정이 되겠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자, 세 번째 보면 그 내용이죠. 그죠? 자, 성문 규범의 이제 총체가 되겠다. 그래서 자, 리을 보면 자, 이런 이제 법은요. 자, 성문법은 자, 개인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만들어졌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개인 또는 국가, 자,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자, 이중적인 개념이 바로 이제 이런 성문법적인 개념이 되겠다. 여기가 정리됐네요.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제가 이제 또 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제 공공의 안녕의 요소가 있습니다. 공공의 안녕. 좀 지어볼까요? 자, 공공의 안녕에는 이제 3요소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세 가지로 구성되는 걸 말해요. 그죠? 그래서, 자, 공공의 안녕, 다시 정리하면, 자, 공공의 안녕은 뭘 의미한다고? 성문법적인 규범을 말하는데, 자, 이 성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자, 3요소로서, 자, 이게 1요소입니다. 1요소.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1요소로서, 자, 법질서의 자, 불가침을 말하겠다. 법질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법질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이 있죠. 법을 침범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사회가 안정되다 말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사회가 안정된 거는 뭘 말한다? 법 질서가 어지럽혀지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뭘 말한다? 침범받지 아니한 거. 그래서 이제 불가침을 뜻하겠다. 정리됐나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2번째, 2번째, 3번째에서는요. 순서를 따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별표를 쳤던 게 여기 가장 우선시되는 1요소예요. 첫 번째 요소는 좀 알아야 돼요. 그죠? 공공의 안녕의 3요소 중에 가장 첫 번째 요소는 뭐다? 법질서의 불가침을 말하겠다. 알겠죠? 자, 법질서의 불가침을 말하는데 요거는 첫 번째로 좀 알아야겠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순서 안 따진다고 그랬어요. 순서 안 따지고. 두 번째는 자, 국가 불가침. 또는 자, 세 번째는 자, 개인 불가침을 말하는 거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즉 이제 안정됐다.
불가침을 말하는 것인데, 자, 법은 개인을 위해서도 존재하고, 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자, 국가가 침범받지 아니하는 것, 또는 국가기관이 침범받지 아니하는 것, 또는, 자, 개인이 침범받지 아니하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자, 안녕된 상태로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정리 좀 하시고, 자, 세부적인 내용 좀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법질서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봅니다. 두 가지로 보는데, 자, 공법의 개념과, 자, 사법의 개념으로 좀 구분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말한 공은요, 자, 우리가 이제 공공이라고 말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공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자, 모든 사회 구성원 전체를 말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공은, 자, 주로 이제 국가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알겠죠? 그죠? 자, 국가적인 의미로서, 자, 국가와 개인 간에, 그죠? 그리고, 자, 국가기관과, 자, 카메라 보이는가? 오케이. 자,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간에. 네. 요거는, 자, 공공위에서 쓰인 법으로서, 자,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누가 들어가? 국가라는 요소가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국가기관 간에 지켜야 될 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규칙들이. 그죠? 자, 너는 이제 국가기관과 다음에 이제 개인 간에 지켜야 할 법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공법이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성문법의 최상위 규범으로서 뭘 배웠습니까? 자, 헌법 배웠죠? 자, 헌법은 우리 국가뿐만 아니라, 자, 개인도 모두 지켜야 될 그런 법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헌법이, 자, 공법의 한 예시가 될 수 있겠다. 또는, 마찬가지로 형법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국가 개인한테 제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맞죠?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죠. 그죠? 이렇게 이제 형법, 여러분들이 형법이 이제 처음 배우신 분들이 있으니까, 형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살인을 저질렀어요. 이제 살인을 저질렀어. 그 이제 살인죄는 뭐뭐다 어떻게 처한다. 자, 이런 것도 다 어디 명시되어 있어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국가기관이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개인한테, 다시 이제 국가기관이 개인한테 이렇게 제재를 할 수 있는, 여튼, 자, 국가기관과의 관계,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또는 국가기관과 국가기관과 관계. 자,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 법은 무슨 법이라 한다고? 공법이라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공법 질서의 불가침. 그죠? 공법 질서의 불가침. 여기서 이제 말하는 법 질서는 첫 번째, 자, 공법 질서의 불가침을 말한다. 두 번째, 사법 질서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사자는 당연히 개인 사자겠죠. 상이라 표현하잖아. 개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사법은요, 자, 개인 대, 자, 개인 간에, 그죠? 자, 개인 대 개인 간에, 자, 법 규율을 해놓은 것이 바로 이제 사법이라 하겠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친구 간에 이제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이제 이 친구가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변호사 사서 이제 소송을 걸잖아요. 그죠? 자, 그때 이제 사용되는 법이 우리가 이제 민법이라 합니다. 맞죠? 자, 토지거래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대 개인 간에 이렇게 이제 토지거래를 할 때.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뭐 상법이라든가, 자, 민법이라든가. 여튼 이제 개인 대 개인 간의 법규를 해놓은 것들을 뭐라 한다? 사법이라고. 자, 이제 그 관련된 예시들이 바로, 자, 우리가 이제 상법이라든가. 여기 상은 거래야, 거래. 상법. 그죠? 또는 우리가 이제 뭐 민법이라든가. 자, 이런 법들이 이제 바로 이제 사법이라 하겠다. 여튼, 헌법이 됐건, 형법이 됐건, 상법이 됐건, 민법이 됐건, 모두 다 보호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법 질서가 침범되지 아니한 상태로 우리가 이제 안녕된 상태. 그래서 이제 안녕의 일요소로 보겠다. 그러니까 정리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법과 사법도 좀 정리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론서 가세요. 자, 공법과 사법 좀 볼게요. 자, 공법 질서의 불가침부터 해가지고 첫 번째, 자, 법 질서의 불가침 제 1요소 동그라미 치고요. 제 1요소가 나오는데, 자, 법 질서의 불가침은 제가 두 가지 보면 된다 그랬죠. 자, 하나는 공법 질서의 불가침. 두 번째는 뭡니까? 사법 질서의 불가침으로 나온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자, 공법 질서는요, 요거는 모든 국가를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회를 위해서야. 그죠? 공공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공 생각하면 돼. 그래서 자, 공공
위한 공법이 침범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회 전체 질서가 무너지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이제 경찰권 개입이 바로 투입된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자, 무슨 법에 제재를 받아요? 형법에 제재를 받는데, 형법은 무슨 법이야? 공법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공법이 침범받았을 때, 공법이 침범받았을 때는 바로 국가 공권력이 투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내용 볼게요. 자, 내용 보면, 자, 기억에, 자, 공법 질서에 대한 침해는 이렇게 이제 위험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경찰권 개입이 당연히 허용되죠. 그죠? 내가 누군가를 죽였어. 무슨 법이야? 형법이죠. 형법 무슨 법이야? 공법이죠. 그죠? 그래서 공법 질서가 침해받은 것은 바로 경찰권 개입이 가능하다. 그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미음 갈게요. 자, 위험만 존재해도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뒤에서 이제 위험 파트에서 배울 건데, 내가 칼 들고 설칩니다. 내가 칼 들고 설쳐요. 위험이죠.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잖아. 내가 칼 들고 설친 건 뭐라 그래? 위험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간단하게. 내가 칼 들고 설쳐요. 칼춤 춥니다. 누가 봐도 위험해 보여요. 경찰이 나를 제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위험만 존재해도 대하다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자, 밑에 이제 사법 질서 볼게요. 자, 사법 질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사법은 자, 누굴 말합니까? 개인 대 개인 간의 이제 관련된 법규를 말하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토지 거래를 했을 때 내가 이제 돈 안 주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돈 안 갚는 거. 그건 원칙적으로 경찰이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뭐 사적 자치 원칙을 하는데 그 내용이 자 기억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경찰은 누굴 위해서 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 공공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자, 우리 이제 경찰 공공의 원칙을 하고 자, 또는 그 똑같은 표현이 사적 자치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거는 어떻게 해라?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라. 우리가 이제 자치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자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어떤 표현이냐?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스스로 한다. 그래서 사적인 것은 어떻게 한다? 스스로 해야 되겠다. 그게 사적 자치 원칙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경찰권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경찰 공공원칙, 다음에 사적 자치 원칙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이제 그게 기억 내용이고요. 자, 니은 내용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경찰권은, 그죠? 경찰 공공의 원칙에 근거해서 들어갈 수는 없는데, 다만, 보충적으로는 허용되겠다. 카메라. 어떻게 허용된다? 보충적으로는 허용되겠다. 자, 여기서 말한 보충적은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친구랑 술 마신 도중에 내가 이제 옛날에 친구 돈 안 갚았던 게 이렇게 이제 갑자기 얘기가 나왔어요. 술 마시다 보니까 어때요? 감정이 격해지잖아. 거기서 이제 내가 한 대 때렸습니다. 이렇게. 야, 왜 돈 안 갚아고. 원래는 개인 대 개인 간의 문제였는데 내가 때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폭행이죠. 자, 그때는 이제 개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경찰은 자, 보충적으로 개입이 허용된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잠정적 조치만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건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자, 윗집하고 이렇게 이제 층간소음 문제가 있어요. 개인적인 문제잖아. 윗집, 아랫집 간에. 그죠? 윗집, 아랫집 간에 이제 개인적인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경찰에 신고해서 이렇게 이제 중재는 가능하던 거야. 내가 경찰에 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해서 자, 윗집 보고 이렇게 이제 윗집 아저씨 제발 쿵쿵거리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말은 못하고 중재는 가능합니다. 중재는. 자, 그런 조치를 어떤 조치를 합니까? 잠정적 조치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완전한 조치는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예비적으로 임시적인 방편으로 어떤 조치는 가능하다? 잠정적인 조치는 가능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 잠정적 조치 말하고 자, 최종적인 판단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법원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판단 항상 누가 해? 법원에서 합니다. 자, 경찰이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중재만 좀 해주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